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듀피트렌병은 손바닥의 피부 바로 밑 건막이 오그라들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점점 굽어지는 병입니다. 치료법으로는 수술적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알고 계시는 편이 맞습니다. 최근 듀피트렌병을 일으키는 이 건막,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건막을 녹이는 주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주사도 엄밀히 말하면 수술입니다. 건막을 녹이는 화학적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듀피트렌 병은 손을 험하게 절개하는 건막 절제술을 기본으로 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절개하면 회복이 늦고 합병증이 심하기 때문에 손바닥 절개 없는 수술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경피적 수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늘을 이용한 경피적 건막 절개술과 하키나이프를 이용한 경피적 건막 절개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손바닥을 절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경피적 치료법이며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회복이 빠릅니다. 바늘 절개술은 간단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지만 재발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하고 있는 하키나이프 절개술은 기존 바늘 절개술보다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발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이 하키나이프 시술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환자분들에게 손바닥을 전체를 절개하지 않는 경피적 방법 중에 어떤 선택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늘을 이용한 경피적 건막 절개술은 덜 침습적이지만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경피적 건막 절개술은 국소 마취를 하고 손바닥에 얇은 바늘을 집어넣어서 여기 있는 건막을 톡톡톡톡 건드려서 건막을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즉 건막을 잘라주는 거죠. 완전히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 절개 없이 시행되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시행할 수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몸의 부담이 굉장히 적죠. 또 이게 절개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합병증 발생률이 굉장히 낮죠. 합병증이 발생할 게 뭐 없습니다. 신경 건드릴 수가 있는데 혈관이나 바늘로 신경을 건드리거나 혈관을 건드리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늘로는 이 두꺼워진 건막, 진짜 이렇게 두껍거든요. 이 건막을 완전히 절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다시 두꺼워져서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1년 내 재발률이 10%, 20%, 5년 후에는 50% 이상, 10년 후에는 한 90% 이상으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연구마다 다 달라요. 어떤 연구는 50%, 60% 그런데 어쨌든 수술 중에는 바늘로 한 것이 가장 재발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비율이 5%, 10%가 아니라 50%를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재발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재발이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재발은 이 건막이라는 것이 하나의 두꺼운 조직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실타래가 이렇게 쭉 얇은 실들이 엉킨 조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발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얇은 조직들이 얇은 그 실들이 모여서 된 게 건막이기 때문에 얇은 실 중에 두꺼워진 그리고 두꺼워져서 뭉쳐지고 당겨지고 혹처럼 변한 이 건막을 절개를 해 주더라도 아니면 다 드러내더라도 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실이 다른 실이 결국 나중에 두꺼워져서 재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아요. 잘 모른다부터 해서.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드러내도 재발을 하는 이유가 옆에 있던 섬유 조직이 다시 두꺼워지고 그 수백 가닥이니까요, 섬유 조직이.
해서 바늘로 절개할 때 그나마 이게 다 절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재발이 더 빠른 것이고, 절개를 깨끗하게 하면 수술로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바늘 절개술, 그러니까 주사 바늘로 하는 절개술보다는 훨씬 더 재발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 곳이 아직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부학을 공부하고 이 수술과 시술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의 수술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구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저도 만약에 새로운 기구를 활용했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저는 굉장히 익숙한 하키나이프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바늘절개술의 합병증은 위험이 낮지만 뭐가 문제냐? 한계가 있습니다. 국소마취로 빠르게 바늘로 절개할 수 있지만 특히 또 뭐 감염, 출혈, 신경손상 이런 심각한 합병증은 발생이 낮지만 바늘절개술은 근본적인 섬유조직, 이 건막을 다 자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이 또 잘 될 수 있죠. 안전한 대신에 또 피부 문제는 덜 일으키는 대신에 듀피트렌병 자체의 재발이 좀 잘 된다. 그리고 바늘이 두꺼운 바늘도 있지만 두꺼운 바늘은 이게 되게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고 좀 그 얇은 바늘로 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의 그 강의나 논문을 보면 얇은 바늘을 기본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큰 바늘 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듀피트렌이 계속 재발할 경우에는 결국 반복 시술이 필요하고, 반복 시술을 하다가 듀피트렌이 건막이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바늘로 좀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재발을 잘하고 너무 두꺼운 듀피트렌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바늘절개술은요,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빠른 회복이죠. 움직임도 금방 좋아지고 일상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지죠. 손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쉴 수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에는 뭐 한 90%, 5년에는 뭐 60%, 80%. 그 연구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어쨌든 수술 중에는 절개를 안 하긴 하지만 바늘절개술은 재발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고 제가 그 생각을 해낸 것이, 하키나이프가 제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하키나이프로 건막을 절개를 하면 어떠냐 해서 바늘절개술을 하는 환자에게 아주 안전한 부위만 조심스럽게 적용을 시켜보았고, 그 조심스럽게 적용을 하다가 그 해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그러니까 하키나이프를 잘 다룬다는 전제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그 하키나이프의 그 칼날이 특수한 모양이어서 건막이 아주 두꺼운 심한 듀피트렌 환자도 건막의 완전 절제가 거의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치료할 때 좀 더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똑같이 절개가 없고, 그래서 하키나이프 시술이 바늘 시술보다 훨씬 더 경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늘로 해봤을 때보다는 하키나이프를 같이 이용했을 때가 더 좋았고, 현재는 하키나이프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재발률에 대한 충분한 연구 데이터가 하키나이프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근데 바늘보다는 확실하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초기 만족도가 바늘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늘은 완전히 이 건막을 다 절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졌던 환자를 치료했을 때 다 이렇게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늘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제가 하키나이프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하키나이프로 완전히 다 절개를 해주면 이렇게 펴지죠. 그런 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늘 절개술과 하키나이프 절개술 선택 시에 고려해야 될 점은요. 환자분의 상태와 질병 진행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주 경미한 듀피트렌이다 그러면 바늘만 갖고도 가능하죠. 이쪽이 약간 이렇게 찝힌 정도의 아주 약한 분들. 그런데 재발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경미한 진행이 별로 안 된 듀피트렌 환자도 바늘로 손바닥 건막을 다 절개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잘 되는 것이 좀 단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키나이프는 바늘 절개술보다 더 두꺼운 건막을 그리고 또 많이 두꺼운 건막도 다 절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건막도 조금씩 절개하면 확실히 절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험한 환자를 할 수 있고 들어갔을 때 바늘은 흔들리지만 그 하키나이프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하키나이프 시술은 아직도 저도 어려워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시술할 때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시술인데 기술이 바늘 시술보다 훨씬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려드리면요. 바늘을 이용한 경피적 건막 절개술은 듀피트렌 환자에서 손바닥 절개를 하지 않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리고 기술이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쉽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늘로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반면에 하키나이프를 이용한 경피적 시술은 기존 바늘 절개술보다 정밀한 절개가 가능하고 그리고 완전 절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낮아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경피적 치료여서 하키나이프가 그냥 일반 주사 바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는 해도 완전히 그 건막을 다 절제, 다 뜯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발은 완전히 뜯어내는 방법보다는 좀 더 재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광범위하게 절개해야 되는 건막 절제술은 손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오그라들 수도 있고 그리고 재발했을 때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점 그리고 손을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합병증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회복이 느리다는 점 그런 면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높은 합병증 때문에 손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수술 때문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듀피트렌 환자는 이미 이렇게 구부러져서 손가락의 기능을 많이 잃어버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수술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술 때문에 기능을 잃었다 얘기할 수는 없고 수술을 하고 펴지는 듯 하였으나 수술의 합병증 때문에 다시 좀 오그라드는 현상이 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 절제술, 손바닥을 광범위하게 째는 전체 절제술, 바늘로 일부 완화시켜주는 바늘 절개술, 하키나이프로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하키나이프 시술 이렇게 중에 여러분들의 그 정확한 상태, 현재 상태로 고려하는 걸 좋겠습니다. 제가 하키나이프 시술을 해보면요. 아주 경미한 분, 손이 이렇게 살짝 씹힌 분들, 그 정도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하키나이프로. 너무 심하게 여기 정말 엄청나게 큰 힘줄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그런 분들, 이런 정도까지 휘어진 분들도 하키나이프 시술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경과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듀피트렌 병에서
손바닥을 절개하지 않는 바늘 절개술과 하키나이프 절개술의 장점과 단점, 한계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